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면대면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일단은 이제 수강하시러 오신 강의가 동차용 통합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고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작년에 강의를 진행했을 때는 기본 강의를 원래 한 달짜리를 잡아서 한 달 기본 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4월 달로 넘어가서부터 쓰기를 시작하셔서 기초 GS를 또 이제 한 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험가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점점 판례가 쌓이다 보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고서 이때부터 설명을 드리다 보니 쓰기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좀 늦은 시간부터 쓰시게 되는 감도 없지 않고 이게 여기서는 한 번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1회독을 못 지켜드리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합쳐서 약간 기본 강의를 1.5회 정도, 그러니까 그 한 달 중에 1.5를 이렇게 할애를 하면서 중간부터 쓰기를 시작해서 3월 그 다음 주부터 쓰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은 이제 진도표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총 16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처음 3회는 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문제를 낼 만한 내용들을 설명을 일단 한번 드린 다음에 4회부터 쓰시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1시간 동안 2문제를 쓰시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채점을 다 해보니까 손으로 해드리면은 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고 판례를 만약에 잘 이해를 못 하셨으면 판례 원문을 붙여드리면 되게 좋은데 직접 원본으로 드리려면 그렇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뭐 캠스캐너나 아니면은 V플랫이나 아니면은 뭐 오피스 렌즈 같은 어플을 받으셔서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되게 자세히 해드리기로 그래도 좀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지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회부터 쓰기를 시작해서 13회까지 2문제씩 다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4회 때는 4문제를 씁니다. 실전 GS처럼 실제로 이렇게 써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를 다 돌리고 남은 시간 동안 주요 쟁점들 위주로 다시 한번 회독을 해서 이 회독을 완성하는 게 이 강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 거를 봐주시면 강의 활용 방법이 있는데 답안 제출은 빠삐용 KK로 보내주시면 되고 혹시 만약에 핸드폰이 아예 없으셔서 곤란하시다 하시면은 직접 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끝나고 맨 뒷자리에다가 놔둬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GS라는 거를 이제 많이 안 해보셨을 테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업 시간 중에 이제 예전에 1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 그냥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고 그거를 객관식 선지에서 골라내려고 하면은 대충 이런 말 봤었으니까 골라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2차 시험은 정말 중요한 게 키워드가 암기되어 있지 않으면은 제가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다 쓰여 있는 텍스트에서 답을 고르는 거지만 2차 시험은 저희가 답을 직접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실 때 암기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암기하기가 시간이 되게 벅차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중고등학생 과학 강의, 과외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서 뱉어보기 연습을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진짜 입으로 막 말하라고 제가 시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였죠? 키워드가 뭐였죠? 현실로 사용이고 수요자 인식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그거라도 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수업이 끝났을 때 오늘 뭐 무슨 판례를 배웠는데 현실로 사용하는 경우랑 수요자 인식하는 경우가 식별력이 없다라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게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긴 어렵지만 이제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수업을 들을 때도 제가 키워드 위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그렇게 하게 돼서 익숙해지고 나면 복습을 하실 때 훨씬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는
법리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키워드 정도는 함께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리는 진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 이후에 이제 그런 복습을 하실 때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반드시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을 저도 똑같이 반대 입장에서 해봤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그냥 줄 때 복붙해가지고 그냥 주는 사람과 밑줄 잘 그어놓고 두 문자 표시 다 해놓고 해서 정성 들여서 주면은 내가 활용할 때 다르다는 것을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자료 만들 때 진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지금 키워드나 두 문자 같은 게 다 일관적으로 따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실 때도 계속 암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GS 답안을 볼 때도 암기를 해주시고 판례 정리를 볼 때도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처음에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고 그거를 여러 번 해독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갈 거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외운다. 이 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게 저희가 가장 동차생분들이 어려우신 그런 지점일 거예요. 판례가 외워야 될 건 정말 많은데 이게 암기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조를 지금 동사생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었는데, 자, 2차 이제 기득 이상 분들의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기본서를 가져가고 자세하게 쓰여 있는 600페이지 정도의 판례집을 가져가고 이 두 가지를 숙달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차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지우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쟁점이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례가 나왔을 때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문제를 똑같이 낼 수는 없어요. 기출문제 다 보시면 역대 기출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대략적으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미니 판례집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료 일부를 드리긴 했는데 판례집 오늘 프린트 있죠. 그렇게 돼서 이제 기본서 정도 두께로 판례집을 줄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이해도 하시고 암기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여러모로 편하고 저도 책 이거 한 권 더 사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좋겠지만 저도 이건 알아요. 이거 처음에 밑에 판례집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두께가 이만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되게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최대한 뺄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어느 부분 삭제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축약을 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활용하라고 드리는 자료가 이거 미니 판례 정리 자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강의 진도표 한 페이지짜리에 보시면 링크트리라는 주소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의 모든 자료들을 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PDF로.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그런 곳에 넣으셔서 계속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서가 거의 한 300페이지 조금 안 되는데 이것도 조금 많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기본서 처음에 이 많은 문장을 어떻게 외우지?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문장 중에서 답안에 써야 되는 문장은 뭐 이렇게 빈도로 써야 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진짜 이해용으로 써놓기만 한 거지 답안에 쓸 일은 전혀 없는 문구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답안에 쓸 일이 없는 문구들은 정말 다 빼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본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지점들만 모아서 만든 80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린 게 암기 자료를 따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구조를 좀 아시겠죠? 저희는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서를 중심으로 가져가되 평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판례 암기 자료로 최대한 외워두고 그리고 이제 판례 읽을 때도 리딩 케이스 위주로 해놓은 동차생을 위한 미니 판례 정리 자료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이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학습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실 때도 좀 활용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하나씩 더 만들어둔 게 뭐냐면
그 자료를 보실 때 이 암기 자료가 그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랑 두 문자만 남겨두고 내용은 지운 블랭크 테스트 자료로 따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가리면서 이렇게 떠올려보면서 공부하는 거 좋으신 분들이 손으로 가려보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려 있는 자료로 이미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이렇게 좀 구멍 뚫어 놓고서 그거를 이렇게 현출해 보는 식으로 목차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목차 자료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필요하신 경우에 활용을 해서 좀 사용을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한 장짜리 자료 다시 한 번만 보면, 그래서 암기에는 암기 자료도 계속 그 들고 다니면서 거의 이번 달 안에 꼭 한 번 정도는 외우신다는 생각으로 잘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 목차 자료도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을 활용해도 되고, 그 이게 꼭 제 책을 보고 제 수업을 들어야만 그 자료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료 호환이 되는 게. 그래서 다른 분, 뭐 친구분들 계시면은 스터디 같은 거 하시면서 80페이지짜리 자료를 뭐 하루에 4페이지씩 외워오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20일이면은 그 1회도 컷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처음에는 20일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는 15일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10일에 걸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3바퀴 정도 돌려주시면은 한 2달이면은 그게 암기도가 되게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터디 같은 거 활용하셔도 좋고,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에서도 좀 외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하철에서 신나게 많이 외웠었습니다. 그 비슷한 자료를 저도 받았을 때 지하철에서 시간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어떻게 얻은 2차 시험 기회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외웠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외우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쓰기 시간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일단은 그 많이 들어본 말이 있을 거예요. 그 2차 시험 처음에 시험 치러 가보면 도대체 뭘 쓰라는 건지 몰라가지고 빈 여백만 만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 제가 표현을 고민했는데 멍 때린다는 말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표현이 없더라고요. 이게 별로 고급적인 표현은 아닌데, 멍 때리는 것보다는 책 보고 쓰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책 보고 책을 옮겨서 그냥 쓰는 거는 여러분들 그 필사를 좀 해보셨을 때가 있잖아요. 필사를 해보시면은 뭐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긴 하지만 정말 효율이 낮아요. 그냥 책을 펴놓고서 내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 거는 이따가 점심 메뉴 뭐 먹을지 고민하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머리를 통과하지 않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것보단 책 보고 쓰는 게 낫긴 한데, 애초에 여기까지도 절대 만드시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 보고 쓰시는 일도 되도록이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문제 막 랜덤으로 내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못 쓰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쓰기 시간이 올 때마다 전 시간에 어느 정도 범위를 줄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 나올 문제가 무슨 판례다 이렇게까지는 정확히 찝어드리지는 않을 텐데, 그 도형에 관한 유사 판단 판례 중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판례 정리집에서 한 3-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다고 하면은 해올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 하지 말자. 멍 때리지도 말고 책 보고 쓰지도 말고 어떻게든 외워와서 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면, 1시간 쓰기를 할 때는 1시간 쓰고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쓰고 싶은데 그 10분을 그냥 쉴지, 그러니까 정확히 맞춰서 1시간을 쓰고서 망쳤더라도 펜을 내려놓을지 아니면은 좀 더 써볼지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 칼같이 지킬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4문제 쓸 때, 2시간 쓸 때는 칼같이 지키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천천히 그 이제 만약에 한 5분만 더 쓰면 더 쓸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써보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질문사항 같은 거는 수업 후에 남아서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진짜 흔쾌히 남아서 상담해드리니까 꼭 이게 상표법이 아니더라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동차생일 때가 있었고 민속법을 뭐 고르지, 뭐 특허를 뭐 듣지, 이거 판례집 봐야 되나 이런 고민 엄청 많이 했고 상담 정말 많이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서 상담해드릴 테니까 저를 많이 활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데 질문을 언제든 해주세요 하고 카톡을 알려드리면 밤일 때 저한테 실례될까봐 그 카톡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다가 질문할 거 까먹고 나중에 그 잊어버리고 하시는데 저는 카톡을 절대 울림으로 안 해놓거든요. 그냥 이게 자주 확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밤에도 뭐 새벽 2시든 3시든 상관없으니까 그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무조건 남겨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낮에 확인하면은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잘 활용해 주세요.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드셔도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진도 나가는 이거 기본 이론 교재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데 그 2차 시험을 볼 때 내가 이거를 수업을 왜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수업을 듣는 목표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들어드리는 예시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볼게요. 뭐 이런 숫자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외워보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6748, 6748, 6748, 6748 이런 식으로 수많이 써보고 그 수많이 이렇게 현출해보고 하면서 외워가지고 이 숫자를 외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사짐 센터를 할 건데 이사를 되게 신속하게 빨리 해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숫자를 2가지를 썼는데 하나를 지금 이렇게 가려놓으면 방금 여기 있는 숫자가 뭐였죠? 하면은 기억이 좀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6 뭐였네?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를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으면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보든 한 달 뒤에 물어보든 뭐였죠? 그러면 248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판례를 외워야 돼요. 결국에 판례를 외워서 현출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논리 구조가 다 있는 거예요. 대법관님들이 대충 쓰는 문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 자부하기로는 그 수험계에 있는 많은 분들에 비해서 논문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냐하면 그런 거 호기심 있으면 좀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질문 같은 거 들었을 때도 많이 찾아봐서 그 의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이런 게 아니고 문구들이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강의를 수강하는 그 목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 상표법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그 상표법의 목적은 여러분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겠지만 1조에 써 있죠. 자, 1조에 보면은 여기 문구가 어떻게 써 있냐면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2번째 목표가 뭐냐면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목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표를 보호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표는 저희가 라벨처럼 붙어있는 진짜 그 나이키나 그런 상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기능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표라는 건 상표가 갖고 있는 기능을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단문으로 외우실 거긴 한데 상표의 기능은 뭐가 있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자타 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그리고 품질 보증 기능 등이 있어요. 자,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자타 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그리고 품질 보증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보호할 객체가 2명인 건데 상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게 있고 수요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논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있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나이키라는 표장을 보고 갔을 때 진짜 우리나라 나이키 코리아에서 파는 그 제품을 살 수 있어야 그게 그 어느 출처원에서 나왔다는 그 출처 표시 기능이 보호가 되는 거고 그 나이키 고유 브랜드만의 품질이 보호가 되는 거겠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상표가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줘야 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동이 없어서 이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해준다는 거는 수요자가 혼동하지 않게 보호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표 사용자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상표를 등록받지 않고 그냥 내 상표가 좀 유명해졌으면 그 자체로 상표를 보호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죠? 34조 1항 11호 후단에 보면 희석화 방지 규정이 있어요.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뿐만이 아니고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못 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가방 같은 데다가 사용하고 있으면 짝퉁이라고 보니까 헷갈릴 텐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패러디를 해서 루이비통닭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루이비통에서 나온 통닭이라고 헷갈릴까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패러디지 헷갈리진 않겠죠. 그러면은 얘를 못 쓰게 하는 건 수요자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이 루이비통 사용자가 쌓아온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주기 위함이에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헷갈려하는 수요자들이 보호해주려는 게 아니고 상표를 먼저 사용을 했으니까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보호해주자라는 취지의 규정들이 있고, 이게 34조 1항 11호 후단 같은 규정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논점이 이렇게 그 뒤에 있는 모든 논점들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표를 보호하는데 그게 뭐다? 자타 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등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수요자가 헷갈리지 말게 해주는 게 첫 번째 그 목적이고, 그리고 그런 거 관계없이 수요자들이 안 헷갈리더라도 먼저 쓰고 있던 사람은 보호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이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보호해주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보시면, 네, 이거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거는 읽어봐 주시고 각주 1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은 2차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신 나온 그 뭐 비비안 웨스트우드 스타일의 제품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팔 때 이거 이번에 나온 그 뭐 나이키 신상 뭐 에어포스 뭐 조던 뭐 그런 스타일의 신발이야라고 팔고 있는 거면, 이 사람은 그게 진품인지 알까요? 아니면은 그런 스타일에 따른 가품인지 알까요? 가품인지 충분히 인식을 하겠죠. 이게 짭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품임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팔 때, 얘가 이거를 팔 때 수요자가 혼동이 발생하나요? 안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표법 목적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수요자 이익을 해치는 행동이 아니니까 팔 때 짝퉁이라고 말해주면 상관이 없는 건가? 상표권 침해가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죠? 얘가 그거를 다시 당근에 팔 때 그거를 말해준다는 보장이 명확히 있지가 않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판매를 할 때는 어떻게 될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표법에서 말하고 있는 1조에 들어있는 수요자는 판매 당시의 수요자에 한한다는 법 규정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다시 구입할 수요자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초에는 혼동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표법 1조에 들어있는 그 내용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하는데 만약에 어떤 거를 논증에서 쓰라고 나오면 여기서 논거를 말해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표법 1조의 수요자가 판매 당시에 1차 수요자에 한정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2차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 바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그래서 이게 유명하게 부경법상 판례가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니까 구매 후 혼동 쟁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차에서는 이런 거 안 만나보셨죠? 근데 이제 약간 짱돌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조로 넘어갈게요. 자, 2조에 가보면 2조 1항 1호에 뭐가 규정이 되어 있냐면 상표가 뭔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조 1항 11호에 가보면 상표의 사용이 뭔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질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1차 공부만 해보셨으면 여기서 이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라는 11호에 있는 행위들을 하면은 바로 상표의 사용으로 보면 될 텐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그냥 보지 않고 뭔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정리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거 기억나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판례들을 1차 때 판례를 읽어보시면 상품과의 관계,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조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자타상품 식별 표시로서 사용이 되어야 이게 상표적 사용이다라고 문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상표라는 거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표의 사용에 보면은 그 어떤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그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걸로만 하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말이 들어있구나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상표를 표시해야 되고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유통해야 되고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그냥 그 뒤쪽에 있는 표시했잖아요, 유통했잖아요, 광고했잖아요 라고만 한정해서 보는 게 아니고 앞에 그게 객체가 상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법문에는 분명히 상표의 사용이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해석을 두 가지로 봅니다. 상표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돼요. 1조가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표시, 유통, 광고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3페이지 보시면 자, 그 서설 부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부분 2조 1항 1호를 보면 상표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출처 표시로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어요. 자타 상품 식별하기 위한 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조 1항 11호의 그 상표의 사용 조문을 해석을 할 때도 출처 표시로서 사용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 상표의 사용 개념이 정해지면 독점권의 범위가 결정돼요. 그게 왜 그런 거죠? 89조를 보면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정해지면 나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어디까지 내 상표권이 미치는지에 대한 경계를 설정을 해주는 거겠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흐름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어떤 책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책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윈도우즈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뭐가 돼 있는 거죠? 내가 이거를 상품에다가, 그러니까 교환 가치를 갖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게 상품인데, 책이라는 상품에다가 제가 뭔가를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상표적 사용, 상표의 사용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표이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표로서 사용된 게 아니고,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윈도우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 출처 표시는 어디 있죠? 여기에 뭐 예림당, 뭐 북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별개의 상표가 있잖아요. 그게 상표로서 기능하는 거지. 이거는 책의 제목이니까 설명적 사용에 불과해서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으로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부터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보시면, 자, 형식적 의미의 상표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잠깐 봐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상표의 사용, 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네, 판례 암기 자료, 판례 자료, 그러니까 미니 판례 정리 자료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사안이냐면, 그 사실관계는 제가 대부분 이렇게 도식화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일본에 소니라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의 소니 회사가 소니라는 상표를 그 리모컨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 놓은 겁니다. 원격 교정기가 리모트 컨트롤러니까 이거 아시죠, 당연히. 자, 그런 상황에서 제3자가 이거를 팔고 있었는데 어떻게 팔고 있었냐면 리모컨에다가 소니라는 거를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거를 볼게요. 이런 리모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표시를 했냐면 만능, 이지, 소니, 전용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쓴 태양이 하나가 있었고, 이 안에 내부 회로 기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소니라고도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상표에 사용이 됐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상표를 그만 사용하라고 상표에 침해 금지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거니까 내가 독점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을 얘가 하고 있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게 상표의 사용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상표의 사용인지 보려면 어떻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2조 1항 11호에 해당하는 표시, 유통, 광고, 행위 등에 해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상표로서 자타 상품 출처 표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거 소니에서 나온 리모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소니 호환 제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호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성, LG, 뭐 소니 TV용 리모컨 이렇게 만능 리모컨으로 팔고 있으면 이게 출처 표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정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설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형식적 사용은 맞아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상표 같은 게 표시가 되어 있죠. 하지만 그게 뭐다? 실질적으로는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으니까 상표의 사용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조금 특이한 법리가 나와요. 자, 이거는 뭐냐면 공산품 리모컨이라는 어떤 공산품이 있을 때 그 안에 내부 회로 기판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상표를 표시하고서 판매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표시라는 의미를 판례는 조금 더 딥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려면 표시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그 표시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하냐면 그 상표가 인식은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표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상표에 사용이 되려면 일단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표시되거나 뭐 그게 유통되거나 광고되거나 그러려면 뭘 전제하죠? 기본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야 이게 상표가 표시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안에다가 그 상표를 표시해 놓은 거라서 이거를 상품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상품이 인식 자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했는 거냐면 공상품 내부에 존재하는 회로기판 같은 데다가 상표를 표시해 놓은 거면 수요자가 뭘 하지 못하죠? 인식조차 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애초에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자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특이하게 문구를 내줍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능 발휘로도 볼 수 없고 애초에 표시되었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제를 성립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읽어보면서 법리를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사안을 그대로 내고서 상표법 침해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표가 두 개가 형식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볼만한 상황인데 거기서 밖에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법리를 쓰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게 침해인지 여부를 검토하시오라고 해보면 일단은 판단 기준을 씁니다. 판단 기준이 뭐죠? 그 2조 1항 11호에 해야 되고 그리고 상표의 기능이 발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뭐는 안 되죠? 그냥 상표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고 설명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또 안 되죠? 애초에 내부에 표시되어 있어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상표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꾸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그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내부에 표시되어 있어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특이하게 말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밖에 있는 거는 설명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상표의 사용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거는 인식조차 할 수 없으니까 애초에 상표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논술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판례집을 보면서 얘네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들이 해 놓은 거를 보면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시 행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 4페이지에서 유통행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짓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를 볼게요. 55회 때 이거는 그대로 기출이 되어 있던 거예요. 참고로 설명드리면 그 55 여기에 이제 써 있는 표시가 55 하고서 4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기본서에. 그러면 55회 때 이게 기출이 됐고 법리만 따서 낸 게 아니고 사실관계 그대로 나왔던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책 전체를 보면 조금 빠진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그 추록으로 다 올려놨으니까 반영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엄청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면 자, 이거는 그러면은 사건이 뭐냐면 맨해튼 패세지라는 불사용 취소 심판의 사건이에요. 자, 이거는 사건이 어떻게 되었냐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맨해튼 패세지라고 하는 것을 가방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 맨해튼 패세지라는 상품을 자기가 생산하거나 유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표권자가 어디에서만 사용했냐면 외국에 가서 미국에서
맨해튼 패세지라고 쓰여 있는 이 가방을 자기가 제조를 합니다. 그것을 제3자가 이거를 수입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표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볼 때 상표를 사용한 게 누구냐를 보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이 얘한테 수출했네요. 그러면 상표법에서 수출도 사용이니까 상표를 사용한 거다라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상표법은 속지주의 원칙이죠. 그래서 상표품을 수출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해야지 상표법 2조 1항 11호에 있는 수출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긴 거는 그 상표법에서 말하는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엄밀히 봤을 때 갑은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봤냐면 형식적으로는 얘가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이 사용한 게 아니지만 상표법이 확장을 해줍니다. 자, 상표법은 어떤 걸 보호해 주는 거였죠?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러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그 갑이 만든 맨해튼 패세지를 살 수 있고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얘가 팔고 있는 거는 진짜 진품 맨해튼 패세지인가요? 아니면 가품인가요? 진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팔고 있어서 어떤 다른 제3자의 수요자들이 이거를 샀을 때 진품이기 때문에 이 사용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확장을 해줍니다. 엄밀히는 상표권자가 아니면 상표권자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해야지 이거를 상표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수요자가 이거를 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딱 1조에서 나오는 거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니까 상표권자가 사용했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 법리를 확장해서.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는 주체가 상표권자가 사용한 게 아닐 수 있지만 이게 법리를 확장해서 제3자가 사용한 것도 상표권자가 사용한 거라고 봐줘서 불사용 규도 심판을 기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전 유통 행위의 법적 효과 귀속 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상표권자가 그 4페이지에서 이제 그 전전유통행위 그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기 상품을 표시했을 뿐 그러면 표시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외국에서 표시한 거는 상표법 2조 1항 11호에 있는 표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리 조약상 속지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표시한 건 2조 1항 11호의 표시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표 사용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해서 표시한 그대로 양도돼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으면 형식적으로 딱 봤을 때는 상표권자가 사용한 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진품이기 때문에 수요자 이익을 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봐준다라고 확장 해석을 한 판례입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상표권자가 국내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럼 이거는 그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요자가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그 키워드 위주로 외우셔도 되고 제가 거기에 두 문자를 표구유 수상표현 이렇게 따놨잖아요. 그 부분 위주로 외우셔도 돼요. 표시한 그대로 유통되어 수요자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국내 사용으로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출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문자 따 있는 거는 아까 그 80페이지짜리 자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 가시면서 복습만 해도 이게 충분히 좀 많이 복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다 외우시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봐보면 광고 행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거래 서류 논점이 있어요. 자, 다목의
거래 서류에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서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그 작년에 기출된 컨투어 코일 판례가 있어요. 컨투어 코일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하기 위해 거래 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상대방에게 교부했으면 이거는 상표의 사용이다라고 본 사안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법리를 따서 일부분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크게 다시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올해 시험에는. 왜냐하면 작년에 완전 크게 물어봤기 때문에 2차 시험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여기서 그 앞 페이지를 잠시 가볼게요. 3페이지에 2조 1항 11호에 다목에 있습니다. 다목에 보면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등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의미를 잘 곱씹어 보셔야 돼요. 상표법에서 지금 광고 행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품에 관한 상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광고, 정가표, 뭐 거래 서류 등의 상표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거래 서류인데 이거에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면은 나이키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고 있죠? 그 법문상 전시하거나 표시를 한 거를 어디다가 이렇게 붙여놔서 전시를 하거나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투어 코일이 이게 사안이 뭐냐면 그 이제 소년제 그 분이 광고를 하는 그 침대 회사가 있어요. 베스트 슬립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이 문제가 된 건데 너 지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 침대 회사가 증거를 제출한 게 이런 증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컨투어 코일이라고 상표를 표시해서 이 사람이 그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서류를 줬대요. 자,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변리사는 어떻게 주장한 거냐면, 아니 상품에 관한 그 광고에 상표를 상품에 관한 거래 서류에 상표를 뭐 표시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시하거나 널리 알린 건 아니잖아. 한 명한테 줬는데 널리 알렸다고 해석해도 돼? 라고 시비를 건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그 대법원 판례 해설이라는 곳에서 되게 자세히 나오는데 설명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분이 주장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지라는 게 어떻게 돼 있죠?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거다. 이렇게 그 특허법에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똑같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냐면, 여기서 상표를 표시한 이 거래 서류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그게 전시한 거고 널리 알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상대방한테만 서류 띡 줘놓고 전시하거나 널린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견 그럴싸하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혀준 게 컨트롤 코일 판례인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여기서 그게 전시하거나 널리 알린다고 써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무슨 뭐 신문지 들고 다니면서 막 뿌리면서 널리 알리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래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5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상품 거래 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면 이거는 일반 공중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광고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상표를 표시한 광고를 꼭 다수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상대방이 주장을 한 건데,
수요자를 분명히 보호한다라고 했잖아요. 상표법은. 수요자가 혼동 안 하면 되는 건데 이미 지금 한 명한테 상표계약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명한테만 줬으면 그 한 명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근거는 없잖아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한테만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베스트 슬립이라는 그 회사에서 회사 이 1팀에서 2팀에게 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품의 수요자가 아니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거를 적용해서 변시하거나 널리 알린 행위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어떻게 나눴냐면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상품 거래 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했으면 이게 상표의 사용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다수인지 소수인지를 묻는 게 아니고 거래 과정이어야 되고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내부자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지 몇 명인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판례인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이거를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외우시면은 기억이 나시겠죠? 어떤 상황이었죠? 상품의 거래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뭘 하면 교부를 했으면 그게 널리 알린 거다라고 판례가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HS 하이박스라는 판례인데 여기서 문구가 어떻게 돼 있죠? 다목의 그 광고 행위는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등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품에 관한 광고여야 돼요. 이게 상품과 관련 없는 서류에 이게 HX 하이박스라는 그 상표를 표시해 놨다고 하더라도 상표를 광고한 거로 봐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 문제냐면 한 번만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3페이지에서 11호 다목을 볼게요. 관한의 밑줄 그시고 관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3페이지 11호 다목에 상품의 관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관한이라는 게 관련되는 게 HX 하이박스 판례고 뒤에서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에 관한 해석을 해준 게 컨투어 코일 판례인 겁니다. 이거 법문을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HX 하이박스 사건은 무슨 광고지를 하나 만들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HX 하이박스. 근데 이거 말고도 상표 다른 거 X, 상표 Y, 상표 Z, 상표 뭐 K 이런 식으로 상표를 나열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내가 뭔가 광고제를 뿌리긴 뿌렸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진짜 광고하려고 뭐 이게 배전함에 대해서 이런 광고지가 아니고 어떤 종이 서류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상표를 그냥 나열을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서류는 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이 내가 갖고 있는 배전함이라는 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품과의 관련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5페이지에 광고 행위 다시 가보시면 5페이지 그 반가로 2번 보면 비록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등록상표가 거래사회통념상 지정상품과 관련해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이 배전함을 홍보하려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면 상품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때는 상표 사용 행위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상표를 나열식으로 기재해놨고 이게 배전함을 홍보한다는 내용이 안 담겨 있었어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복습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상표의 하나로서 그 단순히 표시되어 있는 것 뿐이고 지정 상품과 관련해서 사회통념상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본 사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뭐 광표, 통지관표 뭐 이렇게 외웠는데 이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 이제 키워드로 외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거는 조금 그냥 읽어볼게요. 자, 이제 광고 행위에 대해서
광고를 할 때 상품의 관련성은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밝힌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형식을 반드시 요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준 판례가 있습니다. 자, 다목에서 말하는 광고에는 신문, 잡지, 팸플릿, 카탈로그, 전단지 뭐 다 상관없고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포함되며 광고의 내용 및 형식에서는 상표법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글이나 광고면 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알리면 광고다라고 말한 게 그러면 청각적으로 알리는 건 광고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이게 그 정말 그 시각적으로만 문제가 된 사안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배전함이라고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배전함 그림만 넣어도 상관이 없을 거고 뭔가 배전함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표시가 들어있기만 한다면 상품에 관한 광고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원도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상품명도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키워드 광고가 나와요.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인터넷 검색창에 저희가 뭐라고 쳤냐면 VSP라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밑에 VSP NTC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밑에 상품에 관련된 것들이 써 있었는데 그 정전압 보상장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거를 봤을 때 이 판례가 판시가 됐을 때는 2조 2항 2호가 입법이 안 됐을 때예요. 2조 2항 2호는 언제 입법이 됐냐면 16년도 9월 1일에 입법이 된 건데 그 인터넷 그 화면에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지금 명문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아직 입법이 안 됐을 때라서 이거를 어느 상표 사용의 행위로 봐야 되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판례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일종의 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상품에 관한 광고는 이렇게 이게 전제 자체가 시각이잖아요.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에 뭐 홈페이지나 스폰서 링크 등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 검색 결과의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입자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 링크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검색 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 상품 추적 표시를 위하여 사용됐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의 사용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뭘로 본 거예요? 이게 그 엄밀하게 말해서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도 아니고 표시한 상품을 유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게 광고밖에 안 남았는데 그 광고 행위에 이거를 넣어줬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한 번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살짝 이해가 안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자그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일단은 뭐가 있었죠? 이거 계속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상표의 평소의 사용 행위는 2조 1항 11호에 뭐가 있다? 표시 행위, 유통 행위, 광고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표를 표시하는 게 있고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유통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잘 볼게요. 이거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상표를 표시하는 이 표시 행위는 객체가 뭘까요?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보셔도 괜찮고 뭐죠?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이니까 결국에 그게 넓은 의미에서 상품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유통을 시킬 때도 그게 객체가 뭐예요? 상품이겠죠. 근데 광고는 뭐예요? 종이 쪼가리에다가 내가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팜플렛 같은 데다가 하는 거지 상품에다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거를 상표를 쓴 걸로 봐주고 싶은데, 상표의 사용이라고 봐주고 싶은데, 온라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상품에 표시한 것도 아니고 상품을 표시한 걸 상품을 유통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시 행위, 유통 행위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광고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광고에서 우리가 대법원 기존 법리가 어땠지?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알리는 거면 됐잖아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상표의 사용이다, 이렇게 봤던 사안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국법상 판례는 광고 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이면 키워드 광고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본 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는 2조 1항 11호 다목에 해당한다라고 포섭 하나 해줘도 되고, 그런데 국법상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라는 게 새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100%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조 2항 2호에도 해당한다라고 해서 상표의 사용 두 가지에 다 해당할 수 있다라고 포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시간이 지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고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